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런저런 충돌음,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러나는 정권, 이미 정권의 승패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러나는 정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새로 들어설 정권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100% 협조를 해야 될 텐데요. 문재인 정권은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법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것을 박탈시키겠다.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박탈시키겠다. 그랬더니 박범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박범계 법무의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 것에 분노한다. 그래서 법무부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예한다. 미뤘습니다. 박범계 얼굴 볼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박범계 수사 지휘권 폐지 반대. 무례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법무부 업무 보고가 미뤄졌습니다. 언제쯤 있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할지 그건 미정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 다들 아시죠? TV에도 뭐 이런 동양학을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 강의를 해서 얼굴과 이름을 많이 알린 전 고려대 교수 도올 김용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할 정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올 김용옥의 입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지. 그걸 귀태라고 하죠. 예전에 뭐 그런 발언을 정치인들이 했다가 아주 크게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도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거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람도 아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동의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문재인의 문바 정치가 진보 세력을 망친 것이다. 문재인처럼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권은 없었다. 김대중 때도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 다 했는데 문재인 때는 못했다. 문재인이 5년 7세 동안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뭔 때를 제대로 탔느냐 이거야. 남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과감하게 목을 걸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올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결론은 비슷한데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튼 전혀 저 깜짝 놀랐는데요. 도올 김용옥의 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될 정도라니.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오래 살고 본 일이십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여러분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교조 문제가 민감하고 전교조에 대해서 다들 겁을 먹고 전교조 하면은 이렇게 손을 안 대려고 했을 때 전교조에 맞서서 싸웠던 그렇게 외롭게 싸웠던 전교조 투사. 이분은 원래는 경제학자십니다. 미국 위스콘신이었었죠. 네, 거기 경제학 박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 교수 하시다가 또 어째어째 해서 이제 정계에 발을 들이셔서 인천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전교조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돈도 유죄가 아니고 그것도 제가요. 하여튼간에 뭐 민사소송이니까요. 판결은 판결이죠. 네, 그래서 제가 패소했습니다. 네, 지금 뭐 돈을 엄청나게 물으셨다는데 뭐 아파트 한 두어 채 값 나간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몇 평 아파트에 따라 다른데 한 16억 날렸습니다. 2년 동안 세비 한 푼도 못 받고요. 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정권 교체를 당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 이분이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그 무엇에 발목이 탁 물려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요. 그게 내로남불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그렇게 네 글자로 압축해서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 우리 조전혁 전 의원이십니다. 역시 우리 김광일 위원님이 센서가 좋으십니다. 그 제가 참 낯뜨고 없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주장을 못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제가 뭐 태어나가지고 네. 정말 우연찮게 이제 그 말을 갖다 만들었는데 네. 정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파장을 갖다 일으켰고 네. 우리 사회 정치의 도덕 부분을 네. 그래도 뭐 0.1%라도 좀 높이는데 예. 그 네 글자가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는 6월 1일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그 도백 시장을 투표로 뽑은 게 이번이 8번째입니다. 6월 1일 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감도 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보다 서울시 교육감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을 영향을 주는 사람, 길게 잡아도 한 10년?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감 아주 중요한 핵심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요. 아주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방선거 7번 치르는 동안에 보수는 맨날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단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정교조한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말자 맹세를 하고 모여가지고 백서까지 냈지만 계속 되풀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를 하신 조전혁 전교조 투사. 그래서 이 교육 문제에 남다른 애정과 이 관심을 계속해서 지난 10수년 동안 보여오신 이제 조전혁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시청자가 훨씬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서서히 달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오늘 준비되어 있는 뉴스가 많거든요. 네네. 거기에 코멘트 부탁드리면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에 관한 얘기는 저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네. 이제 그래서 윤호중 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거 보면은 검찰을 또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손아귀에 넣는 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니까 잘못하면 이제 역으로 자기 칼을 갖다 찌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칼에 찔릴 것을 겁내고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4년 더 정권 연장을 갖다 해가지고 검찰을 갖다 완전히 자기 수준에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5년을 네. 앞으로 이제
플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이 그대로 이제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큰일 나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해 놓자. 예. 예, 검찰을 갖다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자. 네.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들 원래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듣는 네. 거죠. 예. 그 다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썸네일 제목도 뭐가 그리 두려운가? 아, 근데 그렇군요. 네. 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그래서 검찰, 감사원, 군 다 움켜진다. 뭐 우리 준비된 얘기인데 일단 검찰로만 보면 그거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칼로 찌를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런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은행 총재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번 달 말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임기 4년에 차기 총재를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명된 사람이 이창용 IMF에서 아태국장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은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인수위원회하고 청와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인수위원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여러분 이제 뉴스 다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인수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다. 당선인이 원하는 사람이 이창용이다. 이제 그러고 있고 인수위원회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하고 협의한 거 하나도 없어. 발표하기 전에 10분 전에 전화는 하긴 했더라. 그러면서 이창용 어떠냐고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대답한 것이 전부야. 그래놓고 뭐 협의를 해? 이 정도 협의를 하려면 미리 연락이 오고 가고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인수위원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이하고 장제원, 청와대하고 인수위원회가 또 한번 꽝 부딪히는 소리를 냈는데요. 조 의원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요. 예. 소위 이제 좌파 사람들이 맨날 뭐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그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러죠. 예. 예. 뭐 사과를 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 충분히 사과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예. 사과를 다 하는 게 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도 네. 임명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키는 지금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임명권을 갖다 가진 사람인데 만약 협의를 갖다 했다 그러면은 네.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듣게 협의를 갖다 했으면은 예. 제가 보기엔 장제원 실장이 거의 그 이야기를 갖다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협의를 다 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사실은 이창용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서 이미 언론에 나온 지가 한 10일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는. 네.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이창용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원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가지고 네. 그냥 뭐 저기 그렇다고 미리 지리짐작을 갖다 해가지고 네. 지리짐작을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 어때? 뭐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창용 국장을 갖다 임명을 갖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저는 이창용 국장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정말 인품 좋고 예. 능력 뛰어나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저분이 한국은행 총재 아니라 그보다 뭐 더한 자리를 갖다 가도 충분히 능력을 갖다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인사라는 게 그렇게 이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여튼 요쪽에서도 호감을 갖다 갖고 있지만은 네. 그 호감을 갖다 전제할 게 아니고 정말 충분히 협의를 갖다 했으면은 저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부적절하고 무시를 하면은 결국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슬슬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양산에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 이제 거기 사저 거의 뭐 완공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이곳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사저의 울타리. 네. 이제 이것을 3억 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산철쭉 1480주, 조팝나무 640주, 영산홍 400주, 피라칸시스
320주. 그래서 이걸 왜 심느냐 알아봤더니 조경의 목적도 절반쯤. 그 다음에 차폐, 가린다. 근데 사실은 조경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밖에서 못 보게 가린다 뭐 이런 뜻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3억 3,591만 원. 제가 세금에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세금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 물건을 갖다 가리는 거는 뭐 보여주기 싫은 게 많은 거겠죠. 보여주기 싫은 아니, 근데 경호의 목적도 있겠죠. 물론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저기 농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부면 농부로서 신청도 했잖아요. 네, 농사 짓겠다 그러면 저 땅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굳이 꼭 세금을 갖다 써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노무현 전 그 대통령은 브로치를 팔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에 있으면서 왜 이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데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되신 분인데 네. 조금 뭐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조전혁 전 의원이 이제 분석을 하기를 감출 게 많은가 보다. 아, 그리고 저 뭐 이 브로치 김정숙 여사 이 왼쪽에 있는 까르띠에 제품 2억 2천만 원짜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몇 개 팔으면은 뭐 사저에 울타리 비용. 까르띠에인가요? 예, 까르띠에라고. 제가 듣기로는 스왈롭스키라고 들었는데. 아, 스왈롭스키입니까? 네. 까르띠에라고 그 맞습니까? 스왈롭스키가? 하여튼 뭔지 몰라도 하여튼 비싼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거 팔면은 뭐 저기 원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군인의 최종적인 꿈은요 별을 다는 겁니다. 예. 뭐 군인이 시원찮게 제대로 못하거나 정치에 휘말리면은 똥별 얘기도 듣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진짜 원하는 건 장성이 되는 것, 장군이 되는 것, 스타가 되는 것. 대령하고 원스타 사이에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로는 뭐 150가지가 달라진답니다. 심지어 이 신발부터 달라집니다. 장성들이 신는 신발하고 대령까지 신는 이 구두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장군이 되면은요. 이 별을 이마에다 붙이면은 대통령이 삼정검 저희 취재차 우리나라에서 삼정검 만드는데 제가 다녀와 본 적도 있는데요. 이제 삼정 세 가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정신은 호국, 통일, 번영 이 세 가지 정신을 다해서 국가에 너의 목숨을 바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수치라고 그러죠. 이 저 매듭 이것을 대통령이 탁 맺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전까지는요 3스타만 그걸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장 진급 때 그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원스타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31일 날 원스타 별을 이제 감격적인 별이죠. 이걸 다는 사람이 75명이랍니다. 그 사람들 이거 75번 이거 묶으려면 묻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삼정검 수여식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도 이미 삼정검 수여식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지금 넉 달 만에 또 하는 겁니다. 이 삼정검에 끈 묶어주는 게 취미생활인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군 내부에서도 혹시 6월 1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술렁술렁 되고 있다는데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일이라 생각을 다 하는데요. 그냥 웃자. 네. 예. 근데 이게 뭐 그 군인들 이제 준장 진급했다 하신 분들한테 예. 그 저는 자금식을 갖다 이렇게 심어주고 하는 거는 예. 저 개인적으로 뭐 별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옛날에 이제 중장부터 했는데 네. 이제 스타 다른 사람들한테 시작을 갖다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특별한 예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셨기
있기를 갖다 저는 그 선의를 갖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기를 갖다 바랍니다. 바라고요. 다만 이걸 갖다 이 다음 6월 1일 선거에 네. 얼마나 그렇게 영향을 갖다 미치겠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좀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삼정검 이 칼에는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인 필사즉생, 행생즉사, 죽기로 결심을 하면은 살 것이요 행여나 목숨을 구걸하면은 죽을 것이다. 이 말이 그 검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전혁 의원께서는 그냥 그 순수한 뜻을 믿고 싶다, 웃고 넘어가자 그래 주셨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 계급장을 뜻깊게 다룰 때 온 국민이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옳다. 저도 100% 동의하겠습니다.